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조용한 왕국들의 독창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세계, 바로 식물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한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동물처럼 도망갈 수도 사냥을 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먹고 짝을 찾고 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이 엄청난 도전이 식물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식물, 스스로 밥을 만들어 먹는 식량 생산자죠. 태양에너지를 음식으로 바꾸는 마법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조류, 식물의 물속에 사는 친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유, 이들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진 못하지만 죽은 생명체를 분해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재활용 전문가입니다. 역할은 다 제각각이지만 이 셋 없이는 우리 지구 생태계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식물이 한 곳에 뿌리 내린 채로 먹고 번식하는 이 두 가지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식물은 움직여서 사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상상도 못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빛을 먹는 거죠. 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광합성입니다. 이게 그냥 식물만의 기술이 아니라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정말 근본 중의 근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광합성이요,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에요. 딱 두 단계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명반응인데 말 그대로 빛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엽록소가 빛 에너지를 딱 잡아서 물 분자를 쪼개고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산소,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암반응에서는요, 이제 빛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까 저장해둔 에너지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달콤한 설탕, 즉 식물의 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자동화 공장 같지 않나요? 자, 먹는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남았죠. 바로 번식입니다. 땅에 딱 박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짝을 찾아서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한 문제죠. 그래서 식물들이 생각해낸 전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자를 이용하는 옛날 방식이에요. 아주 작고 가벼운 세포 하나를 날려보내는 건데 이건 좀 조건이 까다로워서 물이 있어야만 싹을 틔울 수 있어요. 반면에 씨앗은 완전 신기술이죠. 이건 뭐랄까, 자체 도시락이랑 보호 헬멧까지 갖춘 생명 캡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혹독한 환경도 버텨내고 자라기에 딱 좋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하지만 어떤 식물들은 그냥 바람이나 물에 운명을 맡기는 걸로는 성이 안 찼나 봐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심지어 상대를 속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번식을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사기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이 꿀벌 란초입니다. 이 꿀벌 란초의 작전은요, 진짜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먼저 꽃잎 모양이랑 촉감, 심지어 냄새까지 암컷벌이랑 똑같이 흉내냅니다. 여기에 깜짝 속은 수컷벌이 와서 짝짓기를 시도하겠죠? 바로 그 순간 난초는 벌의 등에 꽃가루 덩어리를 슬쩍 붙여버립니다. 영문도 모르는 수컷벌은 이제 다른 암컷을 찾아서 날아다니다가 다른 꿀벌 난초에 이 소중한 꽃가루를 배달해주는 거죠. 완벽한 속임수이자 완벽한 중매 작전입니다. 이 속임수가 얼마나 성공적이냐면요, 이 교묘한 작전이 딱 한 번만 성공해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씨앗이 무려 12,000개나 됩니다. 단 한 번의 수정으로요. 와, 정말 투자 대비 효율이 엄청나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훨씬 더 기이하고 독창적인 생존 전략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물들이 생각해낸 상상 초월의 방법들 함께 보시죠. 흙이 날 먹여 살릴 수 없다면 차라리 내게 온 손님을 잡아먹겠다. 굉장히 섬뜩한 말이죠. 이건 생존을 위해서라면 식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버린 녀석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육식식물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리지옥인데요. 이 친구들은 영양분이 거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부족한 양분을 어떻게 얻냐면 달콤한 꿀로 곤충을 입 위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곤충이 잎에 있는 감각모를 건드리는 바로 그 순간 0.2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덫이 탁 닫혀버립니다. 그리곤 소화액을 뿜어서 곤충의 영양분을 쑥 빼먹는 거죠. 토양에서 얻지 못하는 질소를 보충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식물들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근데 꼭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나? 땅 위에서 햇빛이나 물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신 아예 그 경쟁을 피해서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이들이 바로 착생식물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무에 기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를 집삼아서 얹혀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브로멜리아드 같은 식물은 잎 모양이 컵처럼 생겨서 거기에 빗물을 받아두고요. 필요한 영양분은 공기나 빗물에서 직접 얻습니다. 말 그대로 땅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린 공중 라이프를 즐기는 셈이죠. 하지만 생존 전략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뭐랄까 좀 뻔뻔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노골적인 도둑질, 기생입니다. 새삼이라는 식물이 딱 그런데요. 이건 식물계의 진정한 무임승차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엽록소도 없어서 광합성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대신에 다른 식물의 덩굴을 감아서 흡기라고 불리는 빨대를 꽂아요. 그리고는 숙주의 물과 양분을 그냥 모조리 빨아먹는 겁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결국 숙주를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존 방식이 이렇게 항상 뺏고 속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 바로 협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균류와 조류, 전혀 다른 두 생명체가 만나서 하나가 된 지혜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바위 위나 극지방처럼 정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무려 4,000년을 버텨냅니다. 협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조용한 왕국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시고 있는 공기 속의 산소,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우리가 사는 집을 짓는 목재, 입고 있는 옷의 면섬유, 심지어 아플 때 먹는 약까지 이 모든 게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식물들이 자기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물. 그러니까 이 조용한 왕국들이 우리에게 준 엄청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생명의 순환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균류입니다. 식물이 만들어내고 동물이 소비한 모든 유기물을 다시 분해해서 흙으로 돌려보내는 자연의 위대한 재활용 전문가인 셈이죠. 만약 균류가 이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지구는 아마 쓰레기로 뒤덮이고 생명의 순환은 그대로 멈춰버릴 겁니다. 생각해보면 식물은 움직일 수 없다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오히려 가장 위대한 혁신의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용하지만 끝없는 독창성이 결국 이 행성 전체의 운명을 바꾼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건 나의 한계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독창적인 해결책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여러분만의 광합성은 과연 무엇인가요?